안녕하십니까. 그 인간 관계라는 게 어서 오세요. 시간이세요. 네. 한 30초 이내로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신분은 노출 안 되게 좀 해주세요. 북서동대학원을 지원하게 된 지원자입니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 직군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법학적 전문성과 소양을 키워서 제가 대학 시절 전공한 부분이 외국어 관련 문학인데 외국어 능력과 법학 전문성을 결합하여서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변호사가 되고 싶어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지원하게 된 동기가 이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라든지 그런 근무 현장에서 많은 사고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공상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법적 문제에 많이 처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아무래도 대학 시절 전공이 외국어이기도 하고 그러한 제 능력과 그리고 제가 법학이라는 과목을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지만 좀 기본서 등을 통해 예습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실생활에 많이 결부되어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점을 느끼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학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는 향후에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 또한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 할 때만 네네. 시간이 돼요. 네네. 그런 거 맞을게. 그 모의 면접 문제집을 읽어보셨죠? 네. 거기 제시문 1과 3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시문 1과 제시문 3 사이의 차이점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제시문 사이의 차이점의 그 기준은 어떠한 이익을 가장 중요시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시문 1에서 가장 중요시한 이익의 기준은 바로 공익입니다. 안전이나 환경이나 공정한 경쟁 환경과 같은 그러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문 1의 주된 내용인데 제시문의 3의 경우 빗자루 폭행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사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그와 관련 없는 제3자들이 신상털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과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지점이 돋보이는 제시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시문 1과 제시문 3 사이의 차이점은 그러한 사적 또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중요시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이러한 사적 제재 또는 신상털기와 관련하여서는 저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사적 제재와 같은 수단을 통한 사인들에 대한 그런 제재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어떤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그것이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렇지 않고 단지 사인의 감정적인 이유를 통해서만 그 사인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그러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의자가 나중에 실제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시에는 그러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따라서 그러한 이유들로 이러한 아무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적 제재 또는 신상털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공익 신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인이 입으신 피해를 고려할 때 공익 신고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 넉넉하니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익신고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나라 국적으로 등록된 국민이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설사 우리나라 국민으로 그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한 공익 침해를 보았을 때 자신의 신상이 밝혀질 염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러한 불법 체류자의 자격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공익 신고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의 대상을 우리나라에 등록된 혹은 등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 시간이 좀 남았지. 12분 정도 드렸는데 지금 아직 5분 정도 남아가지고. 뭐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네. 하나 더 질문 네, 드릴까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어떤 사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적인 제재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공익 신고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공익 신고 제도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익신고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서 마치 그 금융기관 내에서 그 기관의 불공정한 같은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듯이 그것을 한 차원 국가로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익신고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고를 예를 들어 내부자가 그러한 어떤 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내부자가 신고하는 그러한 사례를 예로 들어 보았을 때 그 내부자의 신분이 절대 밝혀지지 않게끔 그러한 방식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부자의 신분이 철저하게 비밀이 보존된다면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정말 사실만을 고발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할 네.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3분 정도 남았고요.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선한 마음에서 하였지만 그러한 선한 마음에서 하였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만약에 그 공익신고자가 거짓으로 어떠한 사례를 고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익침해 행위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좀 취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점 만점이라고 하고 각자 이 점수를 네. 있다가
나중에 제일 높은 점 최고점하고 최하점은 빼고 나머지 평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하나씩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도 통틀어서 10점 만점이에요. 네. 그냥 뭐 형식적인 거니까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김상도 불경 한 1분 정도 자기 소개. 근데 뭐 출신 학교라든가 부모 직업이나 이런 건 말하지 말고 자기 소개를 1분 정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를 돕고 나아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면서 몇 개나마 법학 관련 과목들과 또 청소년 관련 과목들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범죄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권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청소년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고, 현재 매주 주말마다 지역 내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강사로 봉사하면서 변호사님들의 상담 업무를 돕고 간단한 행정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지, 또 개인의 권리 구제가 법률 상담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시는 변호사님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말하고 의뢰인이 또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뢰인들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다면 만약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그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의뢰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상담을 지속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유죄인데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의뢰인에게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자백을 하도록 설득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사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우선 설득을 하고 의뢰인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모의 면접 문제지는 잘 읽어보셨죠? 네. 거기 제시문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제시문 1과 제시문 3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 제시문 1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대한 제시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법률상으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그리고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공익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서 징역이나 벌금 또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공익 신고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는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공식적인 수사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는데요.
이와 달리 재심문 3번의 경우에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일반인들에게 동의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비난을 하는 행위로 파악하였습니다. 재심문 1과의 차이점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고, 또 재심문 1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여서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면 재심문 3번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망신 주기나 또는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와 같은 그러한 행위가 보다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재심문 3번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사적 제재나 사적 처벌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분 정도 남았고요. 네. 차분하게 잘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나머지 시간 충분히 활용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인이 이제 자신 신분이 공유해서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공익신고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공익신고 서로 생각하시면 네,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익신고 행위 역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업체에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어떠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또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해서 침해를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 역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신고 제도를 잘 활용을 한다면 정당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같은 공공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 정도. 그럼 현재 공익신고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는 어떤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재심문에 드러나 있는 바만으로는 현재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실어나르는 식의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부차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공익신고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체크가 이루어진 후에 보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충분히 본인 생각하면 다 말씀했어요. 네. 뭐 더 혹시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1, 2분 남았죠? 네, 한 3분 정도. 네, 저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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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